학생 여러분,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챕터 6, 첫 시간에 논리적 사고를 개발하는 방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논리적 사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그래서 어, 논리적 사고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설득, 이 5가지 요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귀납 추리라든가 연역법, 연역 추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논리적 판단이나 추리 시 지켜야 할 규칙들, 이런 것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재미난 것은 거짓말은 이제 남을 속이려고 하는 일부러 하는 그런 거짓 판단, 이런 게 거짓말이고, 또 오류는 그것이 옳다고 믿고 하는 거짓말, 이 거짓 판단,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논리적 사고를 어떻게 하면은 개발할 수 있는지, 그 개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논리적 사고 개발 방법과 논리적 사고에 대한 이것을 정리하는 기술, 그리고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시간에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속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해볼까요? 자, 논리적인 사고의 시작은 주어진 정보로부터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과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말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음 가전제품 회사에 근무하는 A와 B의 사례를 통해서 논리적 사고 개발의 필요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정보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는데요.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W사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입수되었어요.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W사인데요. 한국과 일본의 대형 가전 메이커 사이에 전자레인지나 에어컨 등 백색 가전제품을 서로 공급하는 계획이 확실시되었다. 정보 1입니다. 다음 정보 2는 저가격 제품의 대량 생산으로 급부상하는 중국 메이커에 대항하기 위해서 각자 자신 있는 제품이나 시장마다 영역을 나누어 국제적인 분업 체제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 두 번째 정보였고, 세 번째 정보는 한일 메이커가 개별 제품마다 제휴 합병한 일은 있지만 서로 영역을 나눠서 공존을 꾀하는 형태의 제휴는 드물다. 네, 이런 이 세 가지 정보가 지금 입수가 된 거죠. 이와 같은 정보를 입수한 W사의 기획부서의 A와 B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A는 한국과 일본의 가전 메이커에 중국의 기업은 위협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정보를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 B는 일본의 가전 메이커는 국제 경쟁력을 잃고 있다. 네, 이렇게 정보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A와 B는 주어진 정보로부터 논리적 사고 과정을 통해서 각자의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같은 세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A는 중국의 기업이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있고, B는 일본 메이커가 국제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A 결론은 논리적으로 옳은 반면에 B의 결론은 논리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B의 경우는 일본의 제조업이 높은 인건비에 눌려서 경쟁력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서 일본의 국제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다고 보지만,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경우로
논리적 사고를 개발하는 방법이 부족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A의 결론은 정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내린 결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A의 결론이 논리적으로 옳다고 했는데 A의 결론은 이 내용 세 가지 이 정보를 보면은 세 가지 정보를 보면은 가전 메이커의 백색 가전제품을 서로 이제 공급하기로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가격 제품의 대량 생산으로 이제 급부상을 이제 중국 메이커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각자 일본과 한국은 각자 자신이 있는 제품이나 시장마다 영역을 나누어서 국제적인 분업 체제를 만들려고 이제 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근데 한일 메이커가 개별 제품마다 제휴 합병한 예는 있지만 서로 영역을 나눠서 공존을 꾀하는 형태인 제휴는 드물다. 이제 이런 뉴스를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역시 A의 결론이 논리적으로 옳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논리적 사고의 개발 방법을 보면은요. 논리적인 사고를 개발하는 방법은 상위 개념으로부터 하위 개념, 이게 상위라고 하면은 이쪽이 이제 상위 개념이고 여기가 이제 하위 개념이 되겠죠. 예. 하위 개념을 분류해 나가는 방법과 하위 개념 이렇게 분류해 나가는 방법과 반대로 이렇게 하위 개념 간에 이 하위 개념으로부터 상위 개념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이때 논리적 사고를 위해서는 상하위 개념의 이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간에 비약이나 오류가 없어야 된다. 비약이나 오류가 없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경비 삭감의 방법을 찾으라는 업무를 맡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논리적 사고 과정을 거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보시면 이 경비를 이제 줄이자, 경비를 줄여 나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 좋겠냐? 이것이 이제 그 논리적 사고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건데요. 먼저 상위 개념 나왔죠? 상위 개념에는 경비를 줄이는 방법. 네. 하나는 고정 비용을 절감하는 거. 두 번째로는 변동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그래서 고정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에는 또 세 가지로 나눠서 1번 인건비를 절감하는 거다. 고정비잖아요. 그다음에 감가상각비를 절감하자. 이제 어떤 그 기계나 물건 이런 그 자산이죠. 자산을 샀을 때 감가상각비가 이제 해가 지날수록 감가상각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이제 절감을 해보자. 그러려면 이제 수시로 잘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하고 이제 이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로는 부지 임대비를 절감하자 그랬어요.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임대비 같은 거 상가를 얻는다든가 공장을 얻는다든가 이랬을 때 이런 부대 임대비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고정비용을 절감하는 이런 방법을 개념을 논리적으로 만들어냈고 변동비용이라는 거는 또 어떻게 절감하면 좋을까? 자, 변동비용은 자재가 들어가는 원료비가 있죠. 이 원료비를 절감하는 방법과 또 두 번째로는 제조비를 절감하는 방법, 단가를 줄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송비를 절감하는 것, 뭐 하나 싣고 갈 거를 두 개, 세 개 같이 싣고 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송비를 절감하는 거죠. 물류비를 이런 식으로 논리적 사고 과정을 거쳐서 경비 삭감하는 방법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 사고 개발 방법이 바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예에다가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어떤 그 문제 상황 한 가지를 선정해서 이렇게 논리적인 사고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예를 들자면은 뭐 이번에 학업 성적을 뭐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두 가지 정하고 1, 2, 3 이렇게 정해서 한번
연구들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논리적 사고를 정리하는 기술이라고 했어요. 논리적 사고를 정리하는 기술. 자, 타인에게 무언가를 전할 경우에 우선 답변할 과제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어떤 반응을 얻고 싶은지 확인한 후에 자신이 응답할 답변은 또 무엇인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때 결론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제에 대한 답을 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는 문제는 아니에요. 전제해야 할 결론은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자신에게는 산처럼 많은 정보와 자료가 있어요. 이 정보라는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상대방이 봤을 때 내 자신의 결론이 훌륭하다고 생각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게 나의 결론은 A라고 했을 때, 나의 결론은 A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A라는 결론이 도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식으로 논리 정연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당신의 근거를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관점, 이렇게 정리한다면 어떤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 나아가서 가령 XYZ이라는 세 가지 관점, 이런 관점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XYZ에 따라서 A라는 결론입니다 라고 말할 때 상대방은 이 따라서를 납득해 줄 것인가? 아, 지금 우리가 1, 2, 3, 이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요. 세 가지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셋, 예, 우리가 보통 가위바위보를 해도 3, 세번 하자리죠. 예, 이 세 번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굉장히 논리적인 숫자가 될 것입니다. 이 설명을 나중에 또 드릴게요. 이런 고민은 상당히 건전한 건데요. 상대에게 이해시키고 그런 걸 전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 마인드를 가지고 하려고 할 때 바로 이 세 가지. 그 답은 어디 있냐면은 엠니시라는 게 있고요. 이것도 so what이라는 게 있어요. so what. 그다음에 so why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엠니시, so what, so why. 이렇게 세 가지의 그 기술이 있는데 사실은 요거는 이제 하나로 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봤을 때 엠니시하고 소핫이나 소와이나 두 가지 기술을 우리가 이제 습득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엠니시라는 거, 요 기술을 한번 어떤 기술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기술은 중복이나 누락, 착오를 막는 기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선 엠니시는 mutually exclusive, 그다음에 collectively, 또 exhaustive라는 이 첫 머리 글자의 첫 자를 따서 만든 것이 엠니시이가 되겠습니다. 네, 메세라고도 하는데요. 이를테면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상호 배타적이면서 서로 이제 배타적인 거예요. 서로 배타적이면서도 어, 모였을 때 완전히 전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MBC는 이렇게 서로 다른 구역으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전체를 봤을 때는 하나다. 예,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겹치지 않으면서 빠짐없이 나눈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겹치지 않으면서 빠짐없이 나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 10대 이하가 있죠. 10대 이하. 10대 이하가 A입니다. 그 다음에 20대는
B입니다. C는 30대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10대 이하, 20대, 30대 이상이니까 전 연령대가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이것이 이제 MC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MC가 아닌 것이 있어요. X 아닌 거. 어떤 걸까요? 그것은 서울 시민이 A고 부산 시민이 B이고, 이거는 M이거나 C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또 요 경우에는 A가 남성이고 B가 여성이고 C는 백인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M이나 C가 아닌 거죠. 하나로 이렇게 중첩되는 게 없잖아요. 중첩되면서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A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B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지금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M도 C도 아니라는 거죠, 이건 역시. 이것은 이야기가 세부적으로 전개되기 전에 전달자가 이제 말하고 싶은 내용의 전체와, 그것이 어떤 부분으로, 전체가 이 어떤 부분으로 어, 구성되어 있는지, 이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집합과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의 집합이 예, 바로 MC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부서로 들어오는 정보를 전체 집합으로 보면 정기 정보와 부정기 정보, 이렇게 두 부분 집합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처럼 어떤 과제와 개념을 전체 집합으로 보고 그것을 누락이나 중복, 또 착오가 없는 부분 집합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바로 MC의 사고 방식인 거죠. 예. 그래서 MC에 대한 것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요, 매스한 그룹핑이다 이래갖고, 그룹핑이라는 거는 많은 정보가 산재되어 있을 때 그 MC적인 기준을 발견을 하고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 쉽도록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만한 정보를 수집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고민한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룹핑이라는 위력을 발휘하고, 이 그룹핑이라는 것이 그 위력을 발휘하고 대단히 효율적으로 정보를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엠니시안 그룹핑은 공통사항을 기반으로 엠니시하게 묶어야 하고, 그 기준은 일반적으로 하나가 아니며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방법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전자제품이 이렇게 쭉 뭐 여기저기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여기저기. 그런데 이것을 전자제품을 A사, B사, C사,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룹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거는 헷갈리니까 이것을 하나, A 거는 A끼리, B사는 B끼리, C사는 C끼리를 분류를 해본 거죠. 네. 자, 여기서 어, 어, 이제 전자제품을 다시 또 여기서 이제 우리 회사의 제품과 B사의 제품, 또 B사의 뭐 제품과 뭐 B사의 주방, 뭐 주방 가전, 요거는 뭐 A사의 우리 사의 가전인데 타사의 그 B사의 A사이죠. A사의 그 가전, 이렇게 묶을 수 있고, 요거는 B사의 가전이고 B사의 주방 가전이고, 또 요거는 C사의 거실 가전이고, 요거는 C사 우리 회사의 요거는 우리 회사, 요거는 이제 C사의 주방 거실 가전이다. 요거는 이제 주방 가전, 요거는 거실 가전,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단순한 정보 나누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룹 정보로 이렇게 나뉜 정보를 살펴보고 각각의 그룹마다 타이틀을 부여한,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요거는 우리 회사 거, 요거는 A사 전자제품, 요거는 B사 제품, 요거는 B사 주방 제품, 이렇게 주방 제품이냐 뭐 거실 제품이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부여한 뒤에 그 다시 타이틀을 모두 모으면은 MC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주방 거, 거실 거, 이 전체가 다 전자제품이다. 예,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실제 비즈니스에 있는 경우에서 보면은 여러 잡다한 정보가 이제 분명하게 MEC로 분류되는 일은 사실 매우 드물죠. 어느 쪽 그룹에 넣어야 할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이게 좀 애매하게 주방인 건지 거실 건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죠. 어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엄밀히 정보를 나누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 크게 이제 묶어서, 거기에서 그룹핑이라는 건 이제 크게 묶는 거예요. 예, 크게 이제 묶은 다음에 거기서 또 다시 이제 타이틀을 붙여서 전체를 보기 쉽게 하는 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즉 부분 집합과 그 집적으로서의 전체 집합을 명시하는데 그룹핑의 의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123쪽을 잠깐 보시면은, 한국병원 서울 지점 앞에서는 고객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제 그 앞에는 그 고객의 소리를 듣기 여론함이 이제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여론함에서 수집된 의견을 이제 MEC로 한번 분리해 보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객의 소리를 보니까 고객 응대가 활기서 기분이 좋다. 구비된 잡지가 오래됐다. 뭐 안내데스크 여직원의 설명이 명확하다. 접수 창구가 적어서 오래 기다리게 된다. 소파가 더럽다. 병원 캐릭터가 귀엽다. 자, 요 몇 가지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봐야 되겠네요. 한국 병원에 차별화된 서비스가 없다. 병원에 비치된 ATM이 기종이 낡았다. ATM이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서 빠른 이용이 가능하다. 주차장이 넓어서 편리하다. 화장실이 청결하다. 전화 응대가 불친절하다. 대기시 안내가 잘 되지 않는다.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그룹핑을 할 수 있어요. 만족한 거, 또 불만족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드웨어적인 거, 소프트웨어적인 거, 그 다음에 휴먼웨어적인 거, 사람, 인적 자원이 문제가 되는 거. 자, 고객 응대가 활기 있어서 기분이 좋다. 이건 어떤 거예요? 이거 휴먼이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대한 거니까. 구비된 잡지가 오래됐어요. 이거는 불만족하고, 고객 응대는 만족이면서도 휴머니어적인 거고, 구비된 잡지가 오래됐으니까 불만족하면서 요거는 소프트웨어적인 거죠. 안내데스크 여직원의 설명이 명확하다. 이게 만족한 거고 휴먼 쪽이고, 접수 창구가 적어서 오래 기다리게 된다. 접수 창구가 적다는 거는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불만족. 소파가 더럽다. 이것도 하드웨어적인 거고. 병원 캐릭터가 귀엽다. 이런 건 이제 뭐 만족하면서 소프트웨어적인 거고. 한국 병원만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없다. 예, 이거는 불만족하면서 어떤 차별화적인 걸 얘기하니까 휴먼웨어가 될 것 같아요. 병원에 비치된 ATM의 기종이 낡았다. 이거는 ATM 그 자동 인출기잖아요. 이 자동 인출 기종이 낡았다. 이건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고 불만족하고. 이런 식으로 불만족, 만족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룹핑을 해서 그 그룹핑을 가지고 또 세분화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결국은 한국병원의 그 고객의 소리가 어떤 내용이더라, 이것을 한 논리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사고를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바로 엠니시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그룹핑을 해나간다. 결론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